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4년 6월 19일 북러 조약에 대해서 따로 계속 뉴스 모음에서 코멘트를 일일이 하기에는 좀 너무 그럴 것 같아서 별도로 한번 영상을 급하게 한번 만들어 봅니다. 같은 내용을 계속 떠들기에도 반복해서 떠들기에도 좀 그럴 것 같아서 컨텐츠를 갖다 포맷을 새로 좀 만들어 보려고 그런 목적도 있고 이러니까 한번 보시죠. 최대한 시간은 짧게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러급 동맹이라고 우짜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요렇게 북러급 동맹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얘기를 우리가 풀어가는 얘기를 들어보시면 대강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푸틴의 2024년 6월 19일 방북에서는 일반적인 의전 규범 프로토콜 롬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그리고 과장된 몸짓 제스처들이 연출되었으며 푸틴의 평양 방문은 많은 열기와 먼지를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푸틴과 정은이가 포괄적이고 전략적 파트너십 조약이라고 하죠. 러시아에서는 트리티 해가지고 조약이라고 합니다. 물론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협정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서명하면서 서방 언론의 헤드라인들을 장식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 내 힘의 역학과 관련된 알고리즘을 훼손할 수 있는 새로운 군사 동맹의 탄생과 관련한 다양한 추측들이 촉발되면서 많은 열기와 먼지를 일으켰습니다. 특히 2024년 올해 북러 조약에서 가장 관심 가는 부분은 제3국의 공격이 있을 경우 양국이 서로를 도울 수 있다고 한 점인데요. 만약 북한과 러시아가 질적으로 새로운 수준의 군사 동맹을 맺는다면 동북아 지역 내 지정학적 방향이 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단 보여지는 겉모습은 항상 그렇듯이 기만적일 수 있으며 특히 2024년 6월 19일의 두 주인공 푸틴과 김정은의 수사적인 과장을 통해서 추측해 봤을 때는 더욱더 기만적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러시아와 북한 모두 핵무기 보유국이기 때문에 2024년 6월 19일 맺은 조약의 경우 타당하지 않다는 객관적인 사실 또는 의심이 남아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논리적으로 러시아와 북한이 가진 핵 억지력이 스스로를 갖다가 보호하지 못한다면 남은 건 오직 그러니까 미지의 존재만이 그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미국이 러시아를 직접 공격할 가능성은 더욱더 낮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됩니다. 관련해서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공격에 있어서 미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 변화, 폴리시 시프트를 보였는데요. 이는 영어 속담 중에 낙타 등에 지푸라기 하나 올려서 낙타 등을 부러뜨린다 하는 것과 제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에 미국의 글로벌 전략, 글로벌 스트래티지에서 가장 중요한 동북아에서 러시아가 미국을 견제하자 미국은 예상한 것대로 화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푸틴의 평양 도착 방문과 동시에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잭 셜리반은 미국 정부가 자금을 내는 PBS와의 신중하고 잘 짜여진 인터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발표하면서 긴장 고조, 그러니까 러시아와의 긴장 고조의 사다리를 더 오르겠다 하는 나름의 분노를 갖다가 표출했는데요. 하나하나씩 말씀드려 봅니다. 키예프는 러시아군이 국경을 넘어오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anywhere 미제 무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음, 구체적으로 미제 무기 사용은 러시아군이 지금 탐색 모드를 보이고 있는 수미를 포함해 러시아 쿠르스카야주,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쿠르스크라고 부릅니다. 쿠르스크 오블라스트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하면서
요거는 지리에 관한 부분이 아니다. 요거는 지리에 관한 부분이 아니다. 이거는 상식에 관한 것이다. 미제 무기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러시아가 자국 영토에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거나 공격하려는 경우 우크라이나가 반격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은 곧 미제 무기의 사용 기준이 러시아군이 러시아 영토를 성격, 센츄어리로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소리가 됩니다. 다음으로 셜리반은 우크라이나는 미제 방공 시스템을 포함해 미국이 공급한 무기를 자유롭게 사용해 러시아 전투기 또는 폭격기 등을 하늘에서 제거할 수 있다. 해당 러시아 전투기, 폭격기 등이 러시아 영공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러시아 전투기, 폭격기 등이 우크라이나 영공 쪽으로 발사하려고 한다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으로 우크라이나에 제공되는 F-16 지금 네덜란드 등이 주는 거는 미제 B-61 핵폭탄이 탑재가 가능합니다. 우크라이나에 제공되는 F-16은 키예프가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가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배치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셜리반의 주요 내용의 경우 워싱턴과 브뤼셀이 우크라이나를 무장시키는 짓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다른 곳 또는 지역에 러시아제 무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푸틴의 공개적이고 분명한 경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셜리반이 발표가 나온 것이며, 관련해서 러시아 언론 이즈베스티아는 푸틴의 경고와 관련해 북한이 적합한 후보가 될 수 있다라는 기사를 쓴 바 있습니다. 자, 이제 고개를 돌려 푸틴의 2024 그 방북 대표단에는 쇼이구를 대신해 신임 러시아 국방장관이 된 벨로수프가 포함되어 있으며, 푸틴은 이번 조약을 갖다가 장기적으로 양국 북한과 러시아와 북한 관계의 기초를 형성할 펀더멘털한 문서라고 평가하면서 아주 중요한 문서라고 기반이 되는 중요한 문서라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냉전 붕괴 이후 처음으로 공개된 새로운 북러 동맹의 군사적 내용에 대한 서방 언론들의 소란과 별개로 북러 관계는 아직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막대한 경제적 잠재력이 있다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되겠는데요. 참고로 푸틴의 대외 전략을 오랫동안 계속 지켜본 사람들은 알고 있듯이, 푸틴의 대외 전략에는 자신의 전임자, 즉 과거 소련 지도자들과 달리 항상 신중하게 고려된 경제적 내용이 담겨 있고, 푸틴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과 관련해 중요한 팩터들, 즉 아시아 파트너들과의 관계 구축에도 푸틴은 항상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죠. 이런 관점에 따라 푸틴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해제를 꾸준히 요구해 왔으며, 푸틴의 이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해제 요구는 평양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자체로 국제적 고립을 벗어날 수 있는 진짜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북한과 러시아 북한 양국 교역은 작년 2023년에 9배 증가한 34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러시아의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거 인력 부족이 심각하지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으로 해가지고 러시아의 경우 북한을 통해 만성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극동지역, 특히 우크라이나 전으로 해가지고 더 부족해졌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극동지역에 북한 노동력, 숙련된 노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필요한 그 노동 자체가, 이런 북한의 숙련된 노동력을 수입하고자 하는 필요한 니즈가 있는데, 이번 2024 방북으로 인해 러시아에서 아시아 태평양 시장으로 안정적인 물류 흐름을 보장할 수 있는 북한의 전천후 항구, 즉 나진항의 부활이 일단은 가시화될 수도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푸틴과 정은이는 6월 19일 두만강 국경 쪽 도로 및 교량 건설과 관련한 협정을
또 사인한 바 있습니다. 단 푸틴의 보좌관인 유리 우사코프가 말했듯이 동북아 지역과 전 세계 지정학적 상황의 심오한 변화 때문에 개별적인 경제 협력 문서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좀 더 큰 범위에 좀 더 높은 그 레벨에 있어서 조약이 더 필요했는데요. 뭐 관련해서 유리 우사코프는 이번 조약, 서양에서는 협정이라 하고요. 이번 조약이 국제법상으로 모든 기본 원칙을 준수할 것이며 어떤 국가와도 대결하거나 겨냥하지 않을 것이고 동북아의 더 큰 안정을 보장하는 걸 목표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필연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출현했다 이런 평가가 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관련해서 중국에서는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적응하려는지에 대한 많은 호기심이 발동되었습니다. 관련해서 공교롭게도 또는 우연히도 푸틴의 방북에 맞춰서 중국은 한국과 차관급 외교 안보 대화, 즉 2+2 대화를 2024년 6월 18일 벌였으며 이미 보도된 것처럼 한국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우자가 보기에는 좀 쇼의 느낌이 강합니다만 하여간에 북한과 러시아의 협정 그리고 뭐 군사동맹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언급한 것과 달리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가 우호적이고 가까운 이웃으로서 교류, 협력, 관계 발전에 정당한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상 이도저도 아닌 원칙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중국 측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 대화는 한중 관계 발전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며 다른 국가들 문제에 관여하는 특별한 연관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황구시보 글로벌타임즈죠. 황구시보는 2+2 대화가 긴밀한 무역 및 문화 유대를 맺고 있으며 중국과 한국 간 외교 안보 이슈에서의 소통 및 신뢰를 강화할 수 있게 해줌으로 인해 2+2 대화가 말이죠. 지역적 긴장과 갈등의 안정제이자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중국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우연한 타이밍에 열린 한중 2+2 대화는 여기까지 하고요. 아시겠지만 세계화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인 중국과 한국은 글로벌 생산 및 공급망 안정에 있어서 분명히 실질적인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가 할 수도 있는 일종의 정치화와 안보화를 반대할 것이 분명했는데요. 관련해서 한보시보는 2024년 6월 17일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우자가 따로 이거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해당 내용을 갖다가 그냥 영어로 된 걸 갖다가 그냥 우자가 그냥 번역해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심 가는 부분은 네.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고 시급한 과제는 상황을 진정시키고 대립의 고조를 피하며 정치적 해결에 총체적인 방향을 견지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시종일관 문제 자체의 실익에 따라 입장을 결정해 왔으며 계속적으로 중국 독자적인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양측은 한반도 문제에서 입장과 견해를 충분히 밝혔다 했는데요. 앞으로 중국은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 시종일관 문제 자체의 실익에 따라 입장을 결정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똑같이 항상 똑같이 독자적인 방식으로 역할을 계속 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련해서 우차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푸틴이 북한 방북에 앞서서 지난 5월 북경 그러니까 시진핑을 만나고 왔다는 점을 갖다가 분명히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죠. 예.
자, 이제 시간을 갖다 대충 마무리해 보면요. 2024년 6월 푸틴의 방북을 통해 러시아하고 중국이 북한과 동북아 내 힘의 역학, 파워 다이내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의 역학 또는 세력 역학과 관련해 독립적인 궤도로 따로 움직이고 있다는 인상을 일단은 주고 있습니다. 푸틴의 방북은 아마도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무제한 파트너십이 가진 중요한 결점을 갖다가 표면으로 드러냈을 수도 있습니다. 덕분에 이런 열기와 먼지가 식고 가라앉을 때까지 북러 동맹, 우짜가 보기에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만 북러 동맹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추측해서는 안 된다고 우짜는 봅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우호적인 관계는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탈린이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한반도가 독립해야 된다고 지지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며 실제로 김일성은 일제 패망 직후인 1945년 9월 초 소련군 대위 계급장을 달고 북한에 들어간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현 상황에서 러시아는 중국과의 관계를 모든 외교 정책의 중심에 놓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핵심 이익, 코 인터레스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러시아만의 일방적인 움직임을 촉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짜는 봅니다. 따라서 올해 2024년 북러 조약은 우크라 전쟁과 미국과 러시아 관계의 급격한 악화를 배경으로 미국의 유라시아 전략과 미국의 동북아 지역 전략에 각각 보복하기 위한 러시아와 북한 양자 간의 서로 잘 계산된 편익 동맹이라고 봅니다. 우짜는 편익 동맹, 상호 편익을 위해서 맺은 동맹, 동맹이라고 의심됩니다. 우짜는. 그리고 북한은 이번 2024 6월 19일 이벤트를 통해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미국, 일본, 한국의 보복쇼를 벌였다고 우짜는 평가합니다. 예. 단 올해 2024년 6월 북러 조약에서 진정한 승자는 우짜가 보기에는 정은이라고 보고요. 정은이는 이번 퍼포먼스를 통해 아직까지는 약한 결속 수준을 보이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 친구들과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의 러시아와의 연대를 보여줌으로써 그에 맞는 적절한 선물을 받았다고 우짜는 평가합니다. 예, 요로 해서 지금까지 뉴스에서 안 봤던 뉴스 모험에서 안 했던 새로운 컨텐츠를 한번 소개했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뉴스 모임에서 코멘트를 갖다 일일이 대기에는 반복해서 얘기하기에는 좀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별도로 영상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시간이 되고 즉시 뭔가를 갖다가 얘기할 때 이벤트가 발생한다 하면은 동일하게 한번 녹음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일요일 연휴가 아니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새로운 한 주 내일 또 한 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